안녕하세요. 52세 된 박미선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에요. 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긴 사연이 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동네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나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 가을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가 제 나이 47살이었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22년 동안 다닌 일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공장장님이 미안하다, 주문이 끊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그때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뭐라도 할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위로해 주긴 했지만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TV나 보고 청소하고 밥 해놓고. 그런 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어요. 남편은 피곤해서 일찍 자는데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TV를 보다가 나중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큰아들이 엄마 유튜브에서 요리법도 나오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나와요라고 알려줬어요. 처음엔 정말 요리법이나 살림팁 같은 것만 봤는데 그게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보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떠요. 요리 보다가 건강 정보 보고 건강 정보 보다가 연예인 얘기 보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위기였어요.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론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큰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학원비도 들고 작은 아들은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47살이라는 나이가 정말 벽이더라고요. 봉제 관련 일자리를 찾아봐도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일은 경험이 없다고 하고. 몇 번 면접 보러 다니다가 정말 기가 죽었어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정리 파트타임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는 상관없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저했어요. 22년 동안 기술직으로 일했는데 마트에서 정리하는 일이라니 체면이 좀 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그때가 48살이었어요. 마트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파트타임이라 몸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동료 아줌마들이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의지가 됐어요. 월급은 80만 원으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적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오후 2시에 퇴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져서 건설 일을 그만두고 대신 대형마트 야간 경비 일을 구했어요.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 7시쯤 혼자 밥 먹고 나면 밤 10시까지 혼자 있어야 했어요. 처음엔 그냥 TV 보고 일찍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폐경기가 시작될 때였더라고요. 생리가 불규칙해지더니 아예 끊어지고 그때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됐어요.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폐경기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불면증에 좋다는 음식 정보도 보고.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하나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게 나와요. 건강 정보 보다가 요리 채널 보고 요리 채널 보다가 연예인 근황 보고 연예인 근황 보다가 또 다른 재밌는 것 보고. 처음엔 밤 12시까지만 보다가 잠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1시, 2시 그러다가 요즘엔 새벽 3시까지 봐요.
새벽 3시에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3시간밖에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끊을 수가 없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외롭고 답답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유튜브 댓글도 보고 가끔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남편은 야간 근무라 제가 이러는 걸 잘 몰랐어요. 아침에 퇴근해 와서 낮에 자고 저녁에 출근하니까요. 아들들도 큰아들은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작은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집에 거의 안 있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거예요. 동료 언니가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다행히 좀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걱정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면 부족이 심하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져 있고 혈당도 경계선이고 목과 어깨는 완전히 굳어 있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때문에 목이 거북목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도 많이 나빠졌어요. 예전엔 안경 없이도 잘 봤는데 이제는 안경 없으면 글자가 흐릿해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밤에 스마트폰 보는 거 당장 끊으세요. 수면은 약으로도 못 사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스마트폰 그만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정말 노력했어요. 밤 10시 되면 스마트폰을 거실에 놔두고 침실로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잠이 안 와요.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아들들은 잘 살고 있나? 남편 건강은 괜찮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와서 결국 다시 스마트폰을 가지러 나가게 되더라고요.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큰아들이 어느 날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깔렸더라고요. 예전엔 나름 동안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요즘엔 확실히 늙어 보여요. 작은 아들도 엄마 밤에 핸드폰 불빛이 새서 잠 깬 적이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데 엄마 때문에 잠까지 못 자게 하다니. 마트 동료 언니들도 미선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다. 몸 관리 좀 해라라고 해요. 특히 같이 일하는 영자 언니가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스마트폰 중독이야. 빨리 끊어야 해라고 조언해 줬어요. 영자 언니 말로는 자기도 몇 년 전에 드라마 정주행하다가 새벽까지 못 자는 일이 있었는데 몸이 망가져서 억지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자 언니가 알려준 방법들을 시도해 봤어요.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가져가지 않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 보지 않기 대신 책 읽거나 라디오 듣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계속 스마트폰을 찾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새벽 3시까지 보던 것을 요즘엔 12시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잠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요. 남편이 야간 근무 끝나고 오면 어제 일찍 잤냐고 꼭 물어봐요.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큰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함께 저녁 먹고 가고 작은 아들도 집에 있을 때는 저랑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가족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외로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스마트폰에 빠진 건 결국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아들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쁘고 예전 공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밤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소통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거고 진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으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자연스러운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은 자야 하는데 3에서 4시간밖에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 침실 환경부터 바꿨어요. 안마 커튼을 새로 달고 방 온도도 좀 낮게 맞췄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카모마일 차를 마셔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퇴근하고 나면 동네 한 바퀴 걸어요. 30분 정도 걷고 나면 몸이 좀 피곤해져서 잠이 좀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등산도 가고요. 스마트폰 사용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밤 11시 이후에는 아예 거실에 놔두고 침실로 들어가요.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어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저녁 먹을 때는 TV를 끄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작은 아들 취업 준비 얘기도 들어주고 남편 직장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마트 동료들과도 퇴근 후에 가끔 차 마시러 가요. 영자 언니, 순이 언니랑 동네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진짜 소통이니까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요. 지금도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가끔 새벽까지 깨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는 다시 스마트폰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평균적으로 밤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는 잠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 정도 시간에 잠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덜 피곤해요. 가장 좋은 건 가족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예전엔 제가 밤늦게 스마트폰 보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 가족들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엄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건강도 많이 나아졌어요. 혈압이 조금 내려갔고 목과 어깨 결림도 덜해졌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하루 종일 멍했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잘 되고 실수도 덜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폐경기와 겹치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우세요. 운동이든 독서든 가족과의 대화든 뭐든 좋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꼭 들으세요. 저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정말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깨달았거든요. 수면 부족은 정말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내가 왜 이럴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하면서 자책했는데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스마트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면 돼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마트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직도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목표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7시간 수면을 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50대 여성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폐경기 때문에 호르몬이 불안정해져서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엔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클래식 음악이나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책도 읽어요. 어려운 책 말고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거요.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도서관에도 가요. 거기서 건강 관련 책도 빌려보고 요리책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만 정보를 얻던 때와는 다르게 책으로 얻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것 같아요. 마트 동료들과도 수면 개선 모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저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언니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좋은 방법 있으면 공유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훨씬 수월해요. 특히 순이 언니가 알려준 수면 일기 쓰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매일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적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쓰고 나니까 제 수면 패턴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날에는 잠을 더 못 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어때, 내일이면 끝이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가족들도 정말 많이 도와줘요. 남편은 주말마다 같이 산책하자고 하고 큰아들은 가끔 와서 마사지도 해줘요.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했더니 마사지기도 사줬어요. 작은 아들은 엄마 일찍 주무세요 하면서 밤에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해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현명하게 사용하려고 해요.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낮에 필요한 정보만 찾아보고 밤에는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한 채널 몇 개만 보고 무작정 떠오르는 영상은 보지 않기로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예전엔 나는 이제 늙었고 쓸모없고 혼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직 할 일이 많고 가족들이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잠을 잘 자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수면은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무식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찾을 때까지요. 그리고 저처럼 고생하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이 밤 11시 30분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제 시작인데 오늘은 이만 줄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해요.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마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정말 어려워요. 건강한 잠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모두 좋은 꿈 꾸세요.